안녕하세요. 트렌드 분석가 김용석입니다. 위기라는 말 참 이거 쓰기 싫을 때가 많죠. 우리에게 늘상 기회만 있고 뭔가 다 좋은 것만 있으면 좋을 텐데 생각보다 세상은 그렇진 않잖아요. 팬데믹이 끝나면 위기 끝나는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팬데믹 끝나면 위기는 더 많아질 거죠. 팬데믹에 가려진 위기들, 진짜 위기들이 자꾸 보일 겁니다. 그 진짜 위기 중에서 아마 가장 심각한 위기들이 우리가 2022, 2023 앞으로 한동안 겪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닥쳐진 위기, 이 위기를 우리가 뭘로 좀 해석해야 되냐면요. 팬데믹이라는 것이 그냥 보건건강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팬데믹은 경제적인 상황, 산업적인 상황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줬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팬데믹 기간 동안 자산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2배쯤 는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세계 10대 부자는 평균 2배 늘었대요. 세계 10대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미 돈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는 10%만 올라도 막 엄청 큰 돈인데 평균 2배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마 한 10,000대 부자쯤 쳐보면 이 사람들은 2배보다 훨씬 더 많아졌을 겁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서민들, 자영업자들 마찬가지. 늘기는커녕 줄어든 사람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팬데믹은 이런 식이었었어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경제와 상관없는 보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팬데믹을 거치면서 팬데믹이 좀 추스려지는 상황, 추스려지건 아닌 건 상관없이 한 2년간 전 세계가 팬데믹 추스리려고 돈 엄청 풀었잖아요. 그 돈 푼 거 그냥 소멸되는 거 아니잖아요. 다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2022년에 가장 주목되는 키워드가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이제 얼만큼 오나 안 오나 이 문제가 아니고 오는 건 무조건 당연하고 이미 왔고, 인플레이션을 만드는 요인들이 동시다발로 나옵니다. 인플레이션,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에 가장 영향 많이 주는 나라 중에 하나 미국도 있죠.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에 따라서 전 세계 영향도 많이 받죠. 미국은 그냥 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미국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영향을 받습니다. 미국의 테이퍼링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미국의 일자리 줄어드는, 그러니까 퇴사 많이 하는 것하고 어떤 게 연결되냐? 퇴사를 많이 하니까 기업 입장에선 일할 사람이 조금 모자라지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임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가야 되겠죠. 근로조건이 자꾸 올라가야 돼요. 그럼 이게 가격에 반영돼야 되겠죠. 원가 상승을 다 기여를 하는 거죠. 거기다 팬데믹 기간 동안 공급망의 차질,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물건, 미국의 공장이 생산 차질 생기고 물류 차질 생기고 이런 걸 많이 겪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2021년 4분기가 거의 정점이었는데, 그러니까 2020년 1분기에 시작된 팬데믹 때문에 공급망의 차질의 정점이 2021년 4분기였는데 이게 해소가 되려면 얼마나 걸릴 거냐? 한참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 자동차 반도체 수급 못해서 요즘 차 살려면 한 몇 달에서 1년 이상 걸리는 그런 차들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자동차 회사들에서 반도체가 모자라니까 뭐 하나 빼고 자꾸 차를 내주는 거예요. 다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부품 몇 개 좀 빼고 기능 좀 빼고, 이거와 공급망에 영향 생기죠. 이거 해소되면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문제들. 미국만의 일이 아니고요. 지금 전 세계가 이 공급망 차질 때문에 생기는 가격 인상, 인플레이션 효과 생기죠. 이뿐인가요?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의 전력난 생기면, 중국의 전력난이 중국 나라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중국이 전 세계 공장이니까 중국의 생산 거점에서의 문제가 생기면 중국의 생산량이 줄어들고, 생산량이 줄어들면 가격도 올라가고, 그리고 전기 가격이 올라가면 원가도 올라가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그냥 정치적 갈등 때문에 러시아가 쳐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거 에너지하고 연관되는 거, 경제하고 연관되는 문제입니다. 이미 두 나라의 어떤 상황들이 생기니까 가장 먼저 영향받은 거, 가스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우리나라 도시가스 얘기가 아닙니다. 유럽에서 쓰고 있는 에너지원 중에 가스의 상당수를 러시아 쪽에서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뿐인가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원유도 생산량 꽤 있고요.
알루미늄도 마찬가지. 세계적 생산 국가입니다. 그러면 전쟁이 나고 뭐 이런 상황이 생기면 생산의 차질, 공급의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죠. 그러면 이게 그냥 그 두 나라 싸운다 이 문제가 아닌 거죠.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계속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남의 나라 상황들을 봤을 때 우리랑 상관없다 이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2022년 맞아서요. 전쟁 상황도 멀찌감치 계속 구경하게 생기죠. 중국에서 전력난도 구경한 적 있죠. 미국의 다양한 이슈도 구경하게 되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린 인플레이션이라는 거 있죠. 친환경 때문에 우리가 친환경을 위해서는 돈이 들어가는데요. 친환경을 위해서 같은 제품이 그 이전까지는 안 썼던 부품들이 자꾸 들어가야 돼요. 친환경 때문에. 그럼 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전까지는 그런 거 없이 했다가 친환경 때문에 뭔가가 추가되면 그 추가된 돈 누가 내겠습니까? 우리가 내야 돼요. 이런 걸 그린 인플레이션, 이것도 환경이 초래한 인플레이션인 거죠.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요인이 미국의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 때문에도 영향받고, 그 다음에 전쟁 나는 나라에서의 영향도 받고, 중국 생산도 영향받고, 그린까지 영향을 받아요. 탄소 중립이라는 화두가 멋지지만 이게 생각보다 돈이 되게 많이 든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맥킨지가 얼마 전에 이런 걸 한번 계산해 봤대요. 2050년까지 전 세계가 탄소 중립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2050년까지 얼마의 돈이 필요하냐. 맥킨지의 계산법으로 봤더니 연평균 9조 2천억 달러.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1경 1000조쯤 돼요. 우리가 살면서 1경이란 단위를 세보거나 생각도 못 해봤을 건데요. 이게 1년치 들어가는 겁니다. 전 세계가. 2050년까지 전 세계 275조 달러. 275조 달러가 몇 경이 될지 나중에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세요.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탄소 중립 구호만 열심히 외친다고 뭐 목표만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들어간 돈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기업도 감당하고 정부도 감당하지만 우리도 감당해야 됩니다. 그뿐이 아니죠. 인플레이션 외에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위기 요소는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하고 중국과의 갈등, 이거 끝나지 않았잖아요. 여전히 첨예합니다. 이 갈등이 어떻게 풀리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악재가 많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다 경제 상황 안 좋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의 상황도 안 좋고요. 그러면 자국 이기주의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기도 하고요. 국가별 분쟁, 갈등 더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오미크론 변이, 이것도 뭐 또 다른 변이가 안 나온다는 또 그것도 없으니까. 이게 언제 추스릴지 모르겠지만 팬데믹이 좀 끝나긴 끝나야 될 텐데 이거 언제쯤 종식시킬 수 있을까? 이것도 사실 굉장히 큰 우리에게 닥쳐진 이슈가 되는 거고. 팬데믹 기간 동안 전 세계 부자들은 돈 엄청 벌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양극화가 커진 겁니다. 부자와 뭐 가난한 사람들의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더 벌어졌어요. 이런 문제, 이 격차가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갈등도 심화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빈곤 문제, 이거 심각합니다. 지난 2년간 우리가 마스크만 썼다고 해서 잘 몰랐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도 되게 많아서요. 이상기후가 많다 보니까 가장 타격을 어디서 입냐? 식량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농산물의 문제가 생기면 식량 가격 폭등이라던가, 이거 누가 감당하기 어렵겠습니까? 부자는 감당합니다. 제일 어려운 게 제3세계, 가난한 나라, 가난한 사람들 제일 타격 많이 받죠. 기아 인구 점점 늘어나고요. 빈곤 문제.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추스릴 문제입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 2020년에 악재가 엄청 많아요. 그 악재가 올해 끝날 것 때문에 계속 커질 겁니다. 자, 남의 나라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요?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죠, 우리가. 한국이 굉장히 강력한 나라인 게요. 한국이 작년 기준으로 GDP가 전 세계 10등입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 중에서 국가가 생산한 그 경제 규모가 10번째 높은 나라인데요. 이게 얼마나 탁월한 건가 하면요. 2020년 12, 2021년 10이었어요. 그 이전까지 뭐 11위, 12위, 13위 쭉 했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가 하면요. 원래 인구가 많으면 유리해요, 이게. 아니 100명이 생산한 것보다 10,000명이 생산한 게 훨씬 더 많이 생산할 거잖아요. 인도, 중국이 탑10에 들어간 이유가 그거죠. 인도 개별 한 명씩 버는 건 얼마 안 돼도 이 사이즈가 크잖아요. 그리고
영토가 크고 자원이 많은 나라가 유리하죠, 당연히. 우리 영토도 제일 작아요. 탑10 중에서 영토 제일 작죠. 인구 제일 적어요. 이런데도 어마어마한 사실 경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가장 중요 경제력은 수출입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각 국가별 분쟁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수출에 타격 올 여지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과연 글로벌 인플레이션하고 수출 타격 이런 부분들, 국가 간 갈등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취할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뭐 나는 중국 싫다, 나는 미국 싫다 하겠지만 우리한테는 둘 다 어쩔 수 없이 잡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수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들이거든요. 그냥 감정적으로 뭐 잘라내고 이런 성질이 아니에요. 그렇게 잘라냈다가 결국은 그 타격 고스란히 우리까지 옵니다. 자영업자들과 서민들의 경제적 위기, 지난 2년간 어마어마하게 심각해졌죠. 이거 해결해야 되겠죠. 추스려야 됩니다. 그뿐인가요? 우리도 양극화 문제 심각하죠. 부동산 문제 마찬가지, 일자리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문제 되게 많습니다. 그뿐인가요? 지금 대통령 선거를 하기 전 이 과정에서 정치적 갈등도 엄청 심화됐죠. 이거 끝나고 지방선거 또 하잖아요. 지방선거 때도 마찬가지 갈등 심화되겠죠. 2022년은 우리에게 정치적 갈등도 심화되고 거기다가 우리나라 내에서도 인플레이션 문제부터 양극화 문제 심각한데 글로벌 인플레이션 문제에다가 글로벌 어떤 갈등, 전쟁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어마어마한 위기의 해입니다. 이런 해이기 때문에 결국은 유능한 사람이 필요해요. 경제에 대한 문제나 위기에 대한 대응력이 높은 정부가 필요한 게 이런 이유입니다. 사실 위기 상황일 때 어떻게 잘 대응하냐에 따라서 국가가 갖고 있는 경제력 수준이 확 바뀝니다. 브라질이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경제력 GDP에서 탑 10에서 보통 한 8, 9등, 한 9등쯤 했어요, 브라질이. 작년에 14위까지 밀려났습니다. 경제가, 국가 간의 경제 사이즈가 한 칸, 뭐 한두 칸 왔다 갔다 하기도 사실은 쉽지 않은 거지. 한 번에 몇 칸씩 내려가는 건 사실은 심각한 겁니다. 회색 코뿔소라는 말 씁니다. 코뿔소가 회색이라서요. 저기 멀리 있으면 안 보여요. 근데 의외로 코뿔소가 빨라요. 저기 멀리 있네? 아직은 멀었네? 하는 순간 고개를 떠오면 코앞에 있어요. 가까이 다가오는 위기는 해결 못하고 밟혀 죽습니다. 회색 코뿔소라는 키워드가 이미 국내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그렇고 각 국가별 경제 정책 회의에서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될 거고. 그리고 아예 더 무서운 말. 코끼리가 방 안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코끼리가 왜 들어왔느냐? 이미 문제가 우리 코앞까지 저 멀리 코뿔소가 아니고 이미 현실에 와 있는 거예요. 와 있는데도 우리가 풀기 싫으니까 애써 외면한 거죠. 양극화 문제라든가 각종 갈등 문제라든가 뭐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 이미 다 다가온 겁니다. 이거 풀어야 돼요, 당장. 안 풀고 놔두면 날수록 훨씬 악화됩니다. 거기다가 퍼펙트 스톰이라는 거 있죠. 이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나왔던 키워드입니다. 아니 폭풍이 한 개만 사도 골치 아픈데 폭풍이 동시다발로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당 안 되겠죠. 이런 상황들 현재 진행형입니다. 세계 경제 위기라는 것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지금 더 나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들이 계속 지금 모여있고 전조들이 계속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결국 대응해야 됩니다. 뭐 위기가 오는 건 어쩔 수 없죠. 위기 자체를 막기는 쉽지 않습니다. 위기가 오는 건 오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서 잘 피해 나가든지 타격을 줄이든지 이게 우리가 좀 관심 가질 역할이기도 하고 리더가 이거 하느라고 필요한 건 거죠. 이런 위기 상황에서 기업도 리더가 중요하고 CEO가 중요하고 정부도 마찬가지. 정부 리더 중요하죠.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위기와 경제에 대한 대응 능력 얼마나 잘 갖추냐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위기란 말 안 쓰고 그냥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좋다 100번 외치면 좋아지면 좋겠지만 절대 안 그런 거 아시잖아요. 위기는 해결해야 됩니다. 2022년, 2023년 앞으로도 마찬가지가 될 텐데요. 이 위기의 해, 여러분들은 어떤 경쟁력을 가지겠습니까? 위기의 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고민할 때입니다.